우리 발음중심 언어교육법, 총체적 언어교육법까지 배워보았죠? 이제 균형적 언어교육법과 문학적 언어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듯이 총체적 언어교육법과 발음중심 언어교육법 중에 유아교육적으로 맞는, 우리가 이제 보육적으로 더 적절하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건 총체적 언어교육법이죠.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굉장히 아동 중심이고 교사는 지원하고, 그래서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한다라고 한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아동이 원할 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가 원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 언어 접근법으로 교육을 받은 유아가 해독이나 읽기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유창한 읽기나 단어를 뭐 얘기하거나 뭐 어쨌든 필요한, 우리가 이제 읽고 쓰기에 필요한 어떤 기술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접근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잘못 이해해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그렇다고 다 하지 마라, 아이들이 관심 없을 때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받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균형적 언어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적 언어교육법은 읽기 쓰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아에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의미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쵸? 전체적으로는 맥락 안에서 의미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이 안에서 낮자와 자음, 모음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지도해서 읽기와 쓰기의 기초 능력들을 체계적이고 직접적이며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렇다고 아이들의 흥미를 버린 게 아니라 흥미 가운데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기술도 같이 가르치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충인 거죠. 총체적 교육 접근법, 언어교육법을 근간으로 하고, 또 여기에 기술을 가르칠 때에는, 언어 읽기나 쓰기 기술을 가르칠 때에는 행동주의, 즉 발음중심 언어교육법의 기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균형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접근법이 이제 균형적 언어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균형적 언어교육법은 한 2000년대쯤 이게 좀 강조됐던 것 같고요. 총체적 언어교육법은 한 1990년대에 굉장히 또 주류를 이뤘던 교육인 것 같습니다. 발음중심 교육법은, 언어교육법은 그 이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교육법이죠. 이렇게 이제 흐름을 타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균형적 언어교육법은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아마 조금 절충안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교육법인 것 같아요.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균형적 언어교육법은 읽기와 쓰기를 시작하려는 유아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의문인식, 단어 식별기술, 자음과 모음의 규칙 등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발음중심 교수법과 문학을 통한 읽기, 쓰기를 해야 한다는 총체적인 언어접근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유아 개인의 학습 양식과 발달 수준, 그리고 흥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읽기 지도를 하자는 것으로 총체적 언어접근법과 단어 재현에 필요한 기초적인 읽기 기술들을 병행해서 가르칠 수 있는 언어, 문학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균형적 언어교육법은 개개의 영아의 특성, 언어 발달 수준, 가정에서의 언어 환경 노출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다 각각 다른 발달을 보이잖아요. 자, 이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두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균형 있게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발음중심 교수법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올지, 또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올지를 좀 균형 있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 개별 아동마다 다 다른 그러니까 균형적인 접근법을 쓰되 다 다른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균형적인 언어교육법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하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아니면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자 언어, 이거는 아무리 노출이 되어도 쉽게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의도적인 어떤 형식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쵸. 이제 이 문자 교육이라는 건 읽기, 쓰기 교육인 거죠. 노출로만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교사가 조금 더 지도하고, 근데 지도하는 게 억지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사에 맞추어서 지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균형적 언어교육법의 읽기 활동 요소 및 활동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기 활동에서 교사 주도 활동이 보이시죠? 또 교사와 유아가 상호 주도하는 활동도 보이시고 유아가 또 주도하는 활동도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발음중심 교수법에서는 유아 주도보다는 교사 주도 활동이 많았죠. 대부분 교사가 했단 말이에요. 총체적 언어교육법에서는 유아 주도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게 균형감 있게 교사 주도 활동도 있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상호작용해서 같이 주도하는 활동도 있고 또 유아가 또 주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교사 주도 활동으로는 대그룹으로 읽어줄 때, 또 소그룹으로 읽어줄 때, 읽기 지도할 때, 이럴 때는 교사가 주도하지만 교사와 유아가 함께 주도할 때는 읽기와 음악을 함께 하기, 언어 경험하기, 읽기 도와주기 이런 것들은 같이 하고요. 또 유아 주도 활동을 보면 극놀이하기, 뭐 놀이하기 이런 것들은 유아가 주도하는 활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법 중에 이제 쓰기 활동, 균형적 언어교육법의 쓰기 활동의 활동 요소와 활동 내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사 주도 활동이 있고요. 또 교사와 유아 주도 활동이 있고 유아 주도 활동이 있습니다. 쓰기에서 교사 주도 활동은 짧은 편지 써주기, 메모 차트 쓰기, 쓰기 지도하기가 이제 교사 주도 활동이 될 수 있고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주도하는 활동으로는 함께 쓰기, 쓰기 경험하기,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은 함께 교사가 도와서 하는 활동. 유아주도 활동은 책 만들기, 저널 쓰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 저널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막 뭘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저널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짧은 단어로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아가 주도하는 활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언어지도 접근법 비교가 나오네요. 발음중심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자, 발음중심 접근법은 문해 지도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인식, 음소와 자소의 대응 등의 읽기 하위 기술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총체적 접근법은 문해 지도는 의미 있는 맥락에서 문자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균형적 접근법은 보면 문해 지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맥락에서 문자를 경험하도록 하면서 읽기 하위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총체적 접근법 기초에 발음 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적 접근법은 총체적 접근법과 발음 중심 접근법을 믹스시킨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학적 언어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 접근법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나 설명을 활용해서 영유아의 언어학습에 대한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고 문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학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문학적 접근법은 영유아나 교사가 함께 좋은 글이나 책을 찾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그 반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언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 접근법은 특히 문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그림책은 영유의 흥미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친숙하죠. 그래서 언어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교육은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것, 그쵸? 관심 있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 잘하는 것, 흥미 있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할 때 좀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기초인 언어 지도 방법을 바람직한 요소들을 좀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친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언어 교육이 조금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학적 언어 교육법은 언어 학습이 낮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의미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앞서서 배웠던 어떤 접근법이 생각나세요? 의미에서 문장, 그쵸? 문장에서 단어, 그쵸? 단어에서 낱말, 낱말에서 단어, 단어에서 음소 이렇게 배웠던 우리 접근법 있죠? 뭐예요? 총체적 언어 접근법 맞습니다. 이 문학적 접근법은 전체 스토리 가운데서 이제 맥락 가운데서 이제 관심 있는 것을 접근하고 거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총체적 접근법과 흡사하다라고 유사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총체적 접근법에서는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의미 있는 상황에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문학적 접근법에서도 예술적이고 다양한 문학 작품, 그림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언어교육법의 특성입니다. 문학적 언어교육법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나 설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아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수법입니다. 교사는 좀 두 가지 사항에서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유아나 교사가 함께 좋은 글이나 책들을 찾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그런 반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언어 능력의 향상은 내용과 언어를 통합하여 가르쳐야 가능하며 내용과 언어를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학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문학적 언어교육법의 목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화가 즐거운 문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굉장히 즐기는 태도, 습관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언어교육법은 영유의 언어 발달, 즉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또 특별히 또 문식성 발달을 돕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문식성이라는 건 단순히 글을 해독하고 표시하고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하고를 넘어서서 생활 속에서 읽기 쓰기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문식성 발달이 굉장히 문식성 발달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책의 경험이 읽기와 쓰기 교육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편안하게 성공적인 어떤 읽기 쓰기를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접근법이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학적 접근법에서 교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영유아의 언어적 경험을 확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언어교육 재료로 양질의 영유아 그림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을 끊임없이 찾아서 선생님이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험과 실수를 허용함으로써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언어 발달을 촉진합니다. 모험과 실수를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도 다 받아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실수해도 되는 환경,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유아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통합하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의 맥락과 연관된 자료를 활용해서 영유아의 언어 경험을 확장시키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상생활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생활책들 많이 있잖아요. 또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책이 되게 중요한데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 그쵸? 모든 아이들의 관심사가 되는 책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이제 또 어렵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았다면 이런 것에서 이제 통합하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하시고 또 이런 이 일상생활과 맥락적으로 닿아 있는 좋은 책들의 어떤 언어 경험을 통해서
글자라든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언어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 언어교육법의 교수법입니다. 문학적 접근을 통한 언어교육 활동의 대표적인 전개 방식으로는 모엔의 모델을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책을 소개하는 단계, 두 번째는 구조의 인식 단계, 세 번째는 몰입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언어교육법을 진행할 때에는 이 단계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림책 소개하고 또 구조를 인식하는 단계, 몰입하는 단계.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림책을 소개하는 단계인데요. 그림책을 왜 소개하느냐?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영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미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이 책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개하면서도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그림책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또 중요한 점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경험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그런 어떤 기존 지식에 또 새로운 것들을 덧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그림책 소개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용의 인식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영유아가 책의 구조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책을 읽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나아가서는 글자의 생김새, 모양,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식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몰입하는 단계입니다. 영유아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모엔의 8가지 교수 전략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입 활동의 목적은 영유아가 자신의 단어를 필요로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학습 과정과 일상생활의 맥락을 통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은 일상과 책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쓰는 게 8가지 교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책 몰입 활동을 위한 8가지 교수 전략입니다.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는 작가적인 전략, 두 번째 협동적 학습 전략, 게임 전략, 이해를 위한 전략, 이야기 구조 인식을 위한 전략, 듣기 전략, 연출 전략, 시각예술 전략, 이런 전략을 가지고 문학적 접근법의 몰입 활동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작가적 전략입니다. 모든 언어 확장 활동을 위한 기초로 짓기를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짓기는 직접 작가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흥미를 증진시키면서 이와 더불어 많은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게 됩니다. 이런 세부 활동으로는 저널 쓰기, 등장인물에 대한 일기, 내 단어책 만들기, 편지 쓰기, 이야기죠, 책으로 묻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작가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적 학습 전략입니다. 우선 유아와 유아 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더 많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부 활동으로는 회의하기, 호남 연령 간 협동으로 협동하기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 전략인데요. 게임을 통해서 영유아가 활동에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주로 단어를 사용하여 하는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세부 활동으로는 단어 입양, 기록하기, 부분 가리기, 읽기 게임, 문장 재배열 게임, 재미있는 단어 찾기 게임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전략을 활용해서 이런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 이해를 위한 전략입니다. 영유아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의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인데요. 세부 활동으로는 큰 책 만들기, 또 소리내어 읽기, 구연동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야기 구조의 인식을 위한 전략입니다. 교사는 영유아가 그림책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가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림책의 특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러프하게 책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에는 줄거리, 배경, 등장인물 등의 구조가 있다는 것.
자, 또 이야기 구조가 있다는 것도 아이가 알게 되죠. 사건의 연속이 있는 이야기, 목록과 연속이 있는 이야기, 비교와 대조가 있는 이야기, 질문과 대답이 있는 이야기, 운율과 반복이 있는 이야기, 또 진술성과 정교성이 있는 이야기, 문제 해결이 있는 이야기, 또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야기, 이렇게 다양한 구조, 내용을 이제 아이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입니다. 또 6번째는 듣기 전략입니다. 책을 보며 테이프 등을 함께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 있는 소리를 들어보는 전략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녹음이 잘 되는 테이프를 사용해서 적절한 효과음 내지는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 7번째로 연출 전략입니다.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교사의 격려를 통해서 영유아가 함께 읽기에 참여하거나 동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8번째로는 시각 예술 전략입니다. 영유아는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자르는 등의 미술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광고와 표지판을 만들어 보거나 그림책의 다양한 사파를 관찰하거나 실물을 활용함으로써 언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웨슬리의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문학적 접근법을 이제 적용한 그 활동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책과 관련된 언어, 신체 게임, 과학, 수, 미술, 음료, 사회 뭐 이런 전반적인 어떤 큰 카테고리의 활동들을 조금 잘 정리해 놓았고요. 또 이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게 있습니다. 보면 문학적 접근법 프로그램의 순차적인 전개 활동인데요. 우선 보시면 이전 경험 공유하기 해서 동화 표지 그림판을 보고 관련된 것들을 말하게 한다. 그래서 작가적 전략 있죠. 동화 듣기, 교사가 아주 흥미롭게 들려준다. 듣기 전략. 그렇죠? 듣고 말하기, 동화 내용을 이해해주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고 유아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한다. 이때 틀리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고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유아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해서 이야기 구조 인식하기 위한 전략. 또 사고 확장 말하기 해서 이제 작가적인 전략, 뭐 게임 전략 이런 거 쓰죠. 재밌는 단어 찾아보는 거, 글자 조합하는 거, 게임 전략. 이렇게 문학적 접근법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문학 작품의 연결하는 이 연결, 통합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몰입의 어떤 8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살펴봐 주시고요. 여기 뒤에도 활동이 있습니다. 뭐 제크와 콩나물하는 문학적 접근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략에 대한 게 나오죠. 어떤 교사 문학적 접근 프로그램 내용과 전략들, 어떻게 전략을 이끌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언어교육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발음 중심 언어교육법, 총체적 언어교육법, 또 이걸 2개를 접목시킨 균형적 언어교육법, 또 문학작품을 중점적으로 기초로 하는 문학적 언어교육법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잘 내용 기억하시고요. 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